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편입 노원캠퍼스 원장 박종상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저희 학원, 노원캠퍼스 학원 원장실입니다. 예, 저 혼자 찍고 있어요. 예, 오늘 얘기할 거는 배치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배치 상담은 언제 하냐면 11월 말쯤에, 빠르면 11월 말입니다. 예, 늦으면 12월 초. 예, 배치 상담은 11월 말. 네, 이쯤에 하고요. 배치 상담은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된다. 모집 요강이 나와야 시험 날짜가 언제고, 뭐 겹치는 학교가 어디고, 몇 명 뽑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배치 상담이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건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 배치 전략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 볼 게 뭐냐면, 시험 보는 날짜. 전형일이 어떻게 겹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형일 시험 보는 날짜 보면 여러분 올해 1월 8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월 8일날 난리가 났어요. 1월 8일날 중앙대랑 동국대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봤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 1월 8일 오전 10시에 시험 봤어요. 중앙대학교가 모집 요강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계도 상당히 많이 뽑는데 인문계도 많이 뽑는 학교예요. 중앙대는 총 590명 넘게 뽑았어요. 올해. 이번에 들어간 학생들. 그럼 동국대는 상대적으로 100명도 안 뽑았어요. 그러면 1월 8일 오전 10시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봤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많이 중앙대로 몰렸습니다. 중앙대로 몰린 거거든요. 왜 몰렸냐? 중앙대가 많이 뽑아서 그래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 학원 모의고사로 10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 55점 이상, 최하 보면 55점 이상. 이 학생들 다 어디로 갔냐? 중앙대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동국대 지원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동국대가 여러분 건국대랑 비슷한 학교예요. 그렇게 낮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왜 중앙대로 많이 몰렸냐면 많이 뽑아서 그래요. 중앙대가 만약에 많이 안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확 안 몰렸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형일을 봐야 돼요. 배치 지원 전략 첫 번째, 전형일을 봐라. 어떻게 겹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상위권 대학일수록 상위권 대학이면 그냥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서성한, 중경외시, 요런 뭐 이화여대까지, 여기까지 이 대학을 쓸 때는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면 다들 이쪽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쓸 때는 걱정이 많다. 모든 학생들이 걱정이 한가득이다. 누가? 특히 상위권 학생일수록 걱정이 더 많다. 붙을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상위권 학생일수록 훨씬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올해 입시에서는, 올해 들어간 학생들 있잖아요. 올해 들어간 학생들에서는 인기 있는 학과 더 점수가 낮았다. 올해 들어간 학생들한테 이게 특히 여기에 상위권 대학 제가 말했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더 넓히면 건국대까지 인기 있는 학과가 점수가 오히려 더 낮았어요. 다시 거꾸로 인기 없는 학과, 선호도가 없는 학과, 인기 없는 학과 점수 더 높았다. 그게 어딘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종교학과, 철학과, 사학과, 국문학과, 한문학과, 한문교육, 뭐 북한학과, 불교학과, 기독교학과, 뭐 이런 데가 뭐 종교 관련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맞았어요. 거기는 뭐 더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고, 인기 있는 학과가 더 점수 더 높았다의 대표적인 데가 제가 봤을 때 철학과, 사학과예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했잖아요. 철학과, 사학과가 낫다. 국문, 사학, 철학에서 골라야 된다. 이게 상위권 대학에서는 안 막힌 것 같아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좀 더 점수가 그쪽이 제가 말한 학과가 더 점수가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에요. 예.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차라리 인기 있는 학과 쓰는 게 더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의할 게 있어요. 올해 들어간 학생 때가 상위권 대학에서 인기 있는 학과가 오히려 점수 낮았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배치 상담할 때 이러한 결과, 실제 점수표를 배치 상담하면서 다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걸 다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는, 지금 이걸 시청하는 분들이 올해 12월 셋째 주부터 시험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인기 있는 학과, 상위권 대학에서 인기 있는 학과가 좀 더 낮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점수표를 다 보니까 경영 경제가 더 낮네, 철학사학이 더 높네,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상경계열로 쓰고 철학과 사학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반대되는 결과가 다음에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원할 때 이런 거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뭐라고 제가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철학과 사학과가 낮아질 해이다. 네, 낮아지는 한 해이다. 올해 우리가 겨울에 쓸 때 상경계열이 정상적으로 높아질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제가 무슨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걸 예측한다는 거는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러면 저는 이세 정말 여기 안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확률적 통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 말이 다 100%다 맞는 건 아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담임 선생님하고 배치 상담해 보면서 그게 결정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네, 세 번째 제가 또 말할 게 뭐냐면, 이거는 뭐 그냥 학습 방법 이런 거 아니고 이제 배치 지원 전략이에요. 배치 지원 전략에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연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봐야 되거든요. 네. 전 인문계인데 뭘 자연계를 뭐 집중적으로 뭘 지원하라는 소리가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 덕성여대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여대는 수학을 보지 않습니다. 자연계가. 네. 자연계 영어만 시험 봅니다.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물론 서울여대는 주의할 게 있어요. 서울여대는 자연계 지원자만 2차 학업계획서 쓰셔야 돼요. 인문계는 안 써요. 자연계 지원자만 써야 돼요. 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는 일부 자연계, 특히 컴퓨터공학과인가? 그쪽 계통은 유사 전공자만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 자연계는 그냥 제한이 없거든요. 덕성여대는 만약에 인문계 학생이 수학과 쓴다 그래도 학업계획서도 없어요. 수학도 안 봐요. 영어만 봐요. 덕성여대, 서울여대는 영어만 시험 봐요. 네, 그러면 여기 쓰면 유리하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여대만 얘기해서 그러는데 숙명여대. 네, 숙명여대 일부 자연계 학과는 영어만 시험 봅니다. 숙명여대 일부 자연계 영어만 시험 봅니다. 그래서 자연계 적극 지원하라는 말은 뭐냐면, 저는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 쓰라는 소리예요. 언제? 수학 보면 안 되죠. 지원이 안 되죠. 수학 안 보고 영어만 보는데.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봐라.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남녀공학대학에서는 국민대, 산림자원, 임상가공, 발효융합, 여기는 자연계인데 영어만 봅니다. 학과. 네, 여기 한번 국민대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산림자원, 임상가공, 발효융합이 굉장히 경쟁률이 세거든요. 점수도 낮게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추가 합격이 좀 나요. 네, 그래서 좀 낮아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확률적 통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배치 지원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치 지원 전략으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기출 점수예요. 여러분 저희는 9월부터 노원 캠퍼스는 9월부터 뭘 하냐면 기출 테스트를 봅니다. 학교별 기출 테스트를 보는데 일주일에 주당으로 하죠. 주당 2개 대학씩 시험을 봅니다. 주당 2개 대학씩 시험을 봐서 이걸 왜 보느냐? 왜 볼까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강점이 있는 대학, 약점이 있는 대학을 파악하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릴까요? 여러 대학교를 보고 그러면 이 기출 문제는 각자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저희가 푸는 거거든요. 기출은 각자 대학에서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대학에서 잘 보고 어떤 대학에서 못 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2개 대학씩. 그러면 거의 한 30개 대학을 보거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강하고 어느 대학에 약한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 상담을 활용할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 모의고사는 한 65점 나와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건국대학교에서는 75점이 나와요. 학원 모의고사보다 10점이 높잖아요. 근데 건국대는 쉽게 나오는 학교예요. 다 잘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 노원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350명이 일제히 시험 봐서 몇 등 하는지 100분율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실제 내가 여기서 100분율이 몇 %인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100분율이 제가 45%예요. 그러면 거의 중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홍익대학교는 8%예요. 그럼 홍익대학교는 평상시보다 훨씬 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홍익대 문제 맞는 애네? 맞는 학생이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저희가 파악해서 학생들한테 배치 상담할 때 안내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원 전략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오늘 한 4가지 봤는데 이것보다 좀 더 많은데 그거는 차차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요 정도, 한 4가지 정도. 요거 기억해 놨다가 11월 말에 배치 상담할 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는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합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